거꾸로 수업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 3공업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단원 이 농업 파트에서는 지리적 표시 상품 정도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성, 녹차 이런 것처럼 농산물의 특징이 그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보성 녹차가 아닌데 그 제품에 보성 녹차라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인데 보성 녹차, 뭐 성주 참외, 충주 사과, 이천쌀, 철원쌀 이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지리적 표시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단원 우리나라 공업 파트에서 우리나라 공업 발달 과정을 볼게요. 60년대 이후부터가 중요한데요. 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했다. 즉 우리나라가 그 당시 60년대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쌌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가벼운 것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사정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경공업에서 이제는 부피가 큰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화학 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 수입이나 제품 수출에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임해서 있는 임해 공업 지역, 특히 우리나라 동남부에 있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노동력이 중요한 게 아닌 기술이 중요한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공업의 입지 유형 크게 5가지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원료 지향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료가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공업은 원료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통조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고기 생선을 잡아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있는 곳에 바로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시장 지향형은 제품 변질이 소비자와 잦은 접촉이 필요한 공업, 예를 들어 인쇄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비지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 원료가 나무라면은 제품은 가구 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었을 때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가구 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는 쪽에 있고요. 적환지 지향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적환지라는 것은 환승 들어봤죠? 그래서 해안가 쪽에 있는 중화공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수출 수입을 해안가 쪽에서 배를 통해서 하는 곳들은 적환지 지향형이 많습니다. 노동 지향형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공업으로서 대표적으로 의류 같은 것이 노동 지향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적 지향형은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것, 기술 연관성이 높고 계열화된 공업, 즉 모여 있어야 되는 거는 자동차 공장이에요. 부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그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돼요. 부품 만드는 곳, 그걸 조립하는 곳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곳이 지적 지향성 공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은 입지 자유형 공업이라고 봅니다. 첨단 산업 기술이 있고 하면은 뭐 인건비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곳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입지 자유형입니다. 굳이 어디를 따지냐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인재들이 있는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연구소 그쪽에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쪽에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섬유 의류 공업, 여기는 노동력 지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의류는 노동력, 그 다음에 운송 장비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남동 임해 쪽에 있는 여기 거제도 쪽에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가
배를 만드는 곳이 좀 많아요. 운송 장비니까 배 만드는 곳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환지 지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 만들고 이런 거는 물건 만들고 바로 수입 수출하는 거니까. 난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아까 봤듯이 집적 지향 공업입니다. 정보통신 제조업은 첨단 산업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대도시 중심으로 있지만 입지형으로 봤을 때는 자유입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업지역을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도 나뉘는데 수도권 공업지역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최대 종합공업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이 고르게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온 충청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 그 다음에 철도교통이 발달했다. 오송역, 조치원역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호남공업지역은 그 주변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성장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 남동 이메지 지역 같은 경우 공업지역은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적환지 지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지역. 그래서 부피가 큰 것, 조선, 배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요. 영남 내륙 공업지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특히 전자 조립이나 섬유공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마지막 태백산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이쪽 강원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지하자원이 많아서 원료 지향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